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20%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면서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위기론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에 1층 현관에서 잠시 기자들과 즉답을 하는 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대통령실이 밝힌 이유는 지난번 스페인 출장 이후에 대통령실 기자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1호기를 같이 탔으니까요, 기자들도. 그래서 대통령이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야당과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도어 스태핑에서 대통령의 이런 경솔한 발언들이 정책적 혼란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와서 네 분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글쎄 뭐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뭐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뭐 친청 문제를 뭐 거론을 하시던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을 했고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중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좀 안 하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놓으셨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코로나 때문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근절될 때까지는 못 하시겠다는 뜻 아니? 그거는 도어 스태핑 중단 선언이네. 그 중단까지 하실 건 뭐 있습니까? 그래도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 필요하면 한 번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본인의 생각을 소상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있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좀 야속하네요. 예. 자꾸 도어 스태핑을 계속해라, 계속해서 계속 실수를 해라, 그래서 자꾸 지지율 떨어져라, 뭐 이런 기대 속에서 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이거는 뭐 어떤 지지율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 밝혔으니까 이제 또 우리는 그걸 믿어야죠. 우리는 믿는데 일반 국민이나 일반 시청자도 믿느냐? 그 부분은 좀 다른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는 믿느냐?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거예요. 자, 지지율 때문이다, 지지율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멈췄다라고 하면 O, 아니다, 코로나 때문이다, 그러면 X 하겠습니다. 자,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은 오늘 아침부터 도어 스태핑을 멈췄다, 지지율 때문이다 라고 하면 O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지율 때문에 멈췄다. 커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 그래도 이게 안 믿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예. 아침에 그냥 뉴스를 보고는 좀 옹색하다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불필요한 메시지가 나갔다든지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이 돼서 좀 정제된 걸 하기 위해서 좀 중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 출입기자 11명인가가 예, 9명인가가 원래 8명에서 11명으로 이제 정정이 돼서 예, 나왔습니다. 11명이죠. 예. 11명이 확진이 됐다면 이것은 충분하게 저는 그럴 수는 있다. 대통령이 만에 하나 이 접촉 과정에서 만약 코로나로 확진되면 그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는 저는 뭐 옹색했다는 제 표현, 아침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충분히 중단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사실 대통령이 1호기로 스페인 출장을 같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기자들도 당연히 탔었고, 당연하죠. 기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돼서 마스크 착용을 했지만 대통령 마스크를 벗고 기내에서 기자회견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자, 거죠. 그러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충분한 하는 근거가 있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잠복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네네. 잠복기를 해요. 그래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서 대통령이 뭐 음성이 최종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도어 스태핑을 해야죠. 하는 게 맞는 거고. 다음에 지금까지 제 예. 도어 스태핑 이른바 출근길 기자 간담회 내지는 이 부분의 핵심적인 문제는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 참모가 서초동 집에서부터 같이 가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오늘 기자들은 이런 걸 물어볼 겁니다. 국민적 관심사는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이렇게 문서화돼서 공부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기자들이 이상한 거 물어보면 못 넘어간다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흥적으로 보여요. 물론 준비를 하신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정제된 메시지가 안 예. 나오는 이유 준비가 부족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될 동안 네, 준비를 하고 조금 나와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거다. 어쨌든 지금 도어 스태핑을 오늘 중단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다. 그 말을 믿는다. 네네 저는. 예. 세 분은 안 믿는다라고 하셔서요. 지지율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지지율 때문에 그만두신 게 잘하신 거다. 잘한- 지지율 그 국민 안 여론조사라는 한 게 이런 잘했다. 것들에 대한 이유가 뭐든. 눈치를 보셔야죠. 눈치를 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취향대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된 기자회견, 사전 질문 받고요. 그리고 또 사전 질문에 예상 질문 뽑아서 밤에 이제 댁에서 사저에서 뭐 저기 술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제대로 된 국정 현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좀 이 구체적이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방송하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대통령이 이런 방송인 출신도 아니고 제대로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자, 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뭐 지지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준비된 기자회견 그런 형태로 그렇죠. 가기 위해서 잘한 결정이다. 예, 김두수 총리. 저는 이번에 좀 이런 그 출근길 그 기자 문답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쭉? 뭐냐면 국민과의 소통의 가장 핵심은 이 국민의 이 삶의 현장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듣고 또 본인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의회와의 대화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이 어차피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예. 되는데 그 다음이 언론을 통한 소통이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중으로 보면 이 세 개의 비중 중에 그래도 가장 낮은 언론에 노출되는 걸 너무 즐기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즐기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저분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경제 상황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 건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나 문답을 하니까 실망한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뭐랄까 이런 출근길 문답을 하는 문제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 변호사님. 일단은 코로나가 일부 이유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통점이 있어요. 영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까지 되셨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그렇게 그 경험이 많은 그러한 분이 아니고 정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에 있어서 실수가 제 눈에도 여러 번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실수를 대통령님 실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청와대에 없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야 비로소 그런 이야기가 나왔구나. 그래서 지금 김두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될 때까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차라리 이 핑계를 해가지고 좀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앵커를 맡으면서 정혁진 변호사님 볼 때마다 저분은 우리가 보수 쪽으로 이렇게 몫으로 이제 패널로 모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좀 우리가 잘못 모신 건가? 합리적인. 예. 자, 그런 말씀들이 뼈아픈 말들이 다 지금 잘 되라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것들이 얼마나 수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것은 이유가 뭐가 됐든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지율 때문이든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조금 가는 게 좋겠다. 잘 준비된 상태에서 기자회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자,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요. 당내 여당 내 갈등 얘기는 이미 우리가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면서 쭉 다 했으니까 그 이유를 제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조금 한마디씩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네 분이 자, 그 쓰는 동안에 관련된 얘기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간단치 않고요. 좀 놀라운 게 지금 2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2달이 안 된 사이에 20%포인트 이상의 긍정과 부정의 격차를 보인다는 건 상당한 지금 격차를 보이는 거고, 특히나 부정평가가 60%대가 나온다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 지역에 의해서 당협위원장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예. 우리 당원들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난 3월 9일 선거 때 대통령을 찍은 분들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보수층만 네, 대상으로 그러니까 해도 이렇게 떨어져. 그게 가장 지금 위험한 신호입니다. 당선되면은 중립적인 사람들도 기대감이 좀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당선자에게 몰려줘요. 그러니까 다 70~80%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달 만에 37%로 떨어진 것은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12%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만약 내각제라고 하면은 정권을 내놔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여당 내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그럼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자, 윤석열 정부를 사랑하지만 오늘은 쓴소리를 하겠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부터 듣겠습니다. 자,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곰곰이 해봤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국민한테 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간 분이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기대를 했느냐? 공정과 상식인데 그중에서도 뭐냐면 법치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사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는 사람들 중에 검사들 잘 아니까 뭐 요직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요번에 순방 가면서 어떻게 인사 비서관의 부인을 그 비행기에 태웠을까? 이거는 법치가 아니고 인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실수가 있었다. 내가 그냥 생각이 짧았다. 아니면 뭐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 약속을 인정을 갖다가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경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 때는 더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똑같다라는 식으로 지지자들한테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50%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50%에서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30% 한 중반대 이렇게까지 빠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이 과거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임기 초반이니까 사실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인사하는 거 몇 가지로만 이제 국민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검사들을 뭐 금감원장으로도 임명하고 여러 군데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실적을 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못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부분들 그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다. 김두수 총장님.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태도인데 이 태도가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인 이 두 분이 다 같이 국민에게 그런 인식을 줬다고 봅니다. 뭐냐면 정말 대통령으로서 진심을 다해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뭔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걸 즐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부가 주말에 예능 드라마를 찍는 것처럼 국민들은 지금 이 민생의 어려움이 난리인데 그 드라마에 나들이를 한다든가 극장을 가서 뭔가를 보는데 그다음에 부인에게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 셀럽을 만나게 해준다든가 또 뭐냐면 나토라고 하는 정상회담을 갔는데 부부가 둘이 그야말로 여행 간 느낌 그리고 거기에 또 사적 인연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전반에 국민들이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 태도 의무를 망각한 어떤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제가 대통령실 대변인도 아니까 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뭐 미국의 예를 들어봐도 뭐
뭐 태풍이 허리케인이 와도 대통령 휴가 쓰지 않습니까? 플로리다 가가지고 골프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외신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미국 언론이 지금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수많은 이재민이 나고 뭐 몇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한가롭게 휴가 가서 골프 치냐 이렇게 미국 언론은 비판 안 해요. 미국도 그 하이힐을 신고 가서 트럼프 부인이 멜라니아 여사가 하이힐을 신고 가서 수해 난 지역에 그쵸, 그때는 비판을 좀 받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이 취임한 지 이제 생각해 보면 2달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다. 그렇죠. 운동화 신고 뛸 때다. 본인도 아까 말했지만 영선에다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지 1년 좀 넘었어요. 이러면 부지런히 공부하고 뭔가 같이 회의하면서 막 고뇌하고 고심하는 이게 뭐야 하는데 부부 둘 다 너무 한가한 겁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갔어야 된다. 실제 후회를 하면 안 그렇게 된다. 하든 안 하든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죠. 문재인 대통령도 주 5일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 저녁이 있는 삶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너 직원들 빨리 퇴근해라. 6시 넘어서까지 일하면 오히려 벌칙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운동화끈을 조이고 열심히 경제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뛸 때다.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져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예. 뭐 어려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 저는 이제 뭐 태도를 넘어서서 자질 논란으로 온 것 같아요. 과연 이분이 대통령 감이었던가라는 게 돼서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말에 쉴 수 있습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만은 주중에 그럼 열심히 일하시는가? 그런 거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윤석열 정부 100일인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 한 2달 100일 소득주도 성장으로 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이야기 나와가지고 저희가 뭐 참조경제 이렇게 조롱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MB노믹스 4대강 뭔가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분이 국정에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 밝히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을 뚜렷이 밝혀지지 않고 비선 논란 나오지요. 공사 구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잘 뽑았는가 못 뽑았는가 저는 회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못 뽑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럼 못 뽑았다 저는 이렇게 뭐 생각한다는 일부 중도적인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도 했는데 뭐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좀 짧게 예.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왜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어스태핑에서 부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달라. 우리 표현하자면 감당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게 용인이 쉽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아주 쓴소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우리 신성범 위원권은 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앞면이 안 보여요. 뭐라고 썼는지. 저 너무 좀 가혹하다. 2달 오늘 딱 취임한 지 2달 하루 됐어요. 61일째. 근데 이렇게 혹독한 평가가 나오고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 네. 물론 아쉬운 데 먼저 적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뭐냐, 비전이 뭐냐는 데 부분에 대한 뚜렷한 상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거예요. 뭐 인사 문제니 뭐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경험이 부족하다, 김건희 여사가 어떠 하는 건 다 격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다, 무슨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대목을 국민들한테 설파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예. 다시 말하면 아침에 대통령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언론을 장악하지 적어도 장관들이나 부총리나 총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오히려 묻혀서 안 나오는 이 지점, 국정 방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적어도 뭐랄까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위기라고 그랬으면 경제 전쟁 상태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랬으면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는 굉장한 집중도를 보여. 국정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예. 따라서 진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문제가 나오는데 이미 태도와 이분이 아시는 대로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은 오히려 좋아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런 콘텐츠와 결합하지 않았을 때는 가볍게 느끼지는 이 지점까지 온 거는 맞다. 여기에 대해서 좀 홍보 라인이라든지 정무 라인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은 당장은 단시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내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가? 예. 대통령 당선되면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 요인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인사의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벌써 4번째 장관급 낙마인데, 물론 정권 초기에는 간혹 있었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낙마를 한 적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또 김주영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합한 인물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잘 못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자신들의 지인 위주로 인사를 하다니까, 저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정호영 장관, 김승희 장관, 송홍열, 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뭐 누가 추천해 청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소문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는 뭐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분들이 뭐 당선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송홍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긴장감을 갖기 시작하는 신호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통령의 사적 인연, 장재원 의원 등의 추천에 의해서 됐을 텐데,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만들어졌다는 고위인사정보관리단, 그다음에 인사기획비서관과 인사비서관, 이런 분들, 다시 말하면 김대기 비서실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어찌될지 저 사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할 만한. 우리 정익진 변호사님 좀 혹시 아세요?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지인들 중심으로 대통령 의사가 너무 강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지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왜 이런 문제 생겨요? 전혀 모릅니다. 인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일단은 송홍열 위원장 같은, 지금 교수죠. 송홍열 교수는 말 그대로 학자예요.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법 쪽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학자인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공정거래위원장 한번 하시죠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가볍게 했다가, 아이 뭐 내가 굳이 뭐 나 그냥 법대 교수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전공도 상법 전공이지 공정거래법 전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담이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다른 분도 아니고 뭐 이게 경제학자나 이런 쪽이면 대통령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연수원도 동기고 충분히 알 수도 있었는데 굳이 지명을 갖다가 했다가 이제 철회가 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온 게 사실은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증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원래 공정거래위원장은요 장관하고 틀려요. 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문 대통령이 임명한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여의치 않게 그 임기를 다 마칠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집권 초기에 이렇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좀 국가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빨리 재정비해서 좀 뭔가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길 바랍니다.